정부가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를 의결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 이에 못지않게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교연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워낙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래서 정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지만 합의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놨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노 교수님께 이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이 ILO 핵심 협약 이 비준안 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점은 여전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지 못해서 결국 이제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을 내놨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예. IMF 그런 외환 위기 직후에 예. 그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때 예. 그때는 이루어졌지만 보통의 사회적 합의하려면 늘 양측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예. 또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별로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예. 그래서 제3의 공익위원회이 의견을 내고 그걸로 결국 결론을 내는 네네. 그러니 되풀이 되잖아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문제는 사실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 ILO 협약 비준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이제 서로 노사 양측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결론만 남은 거죠. 결단만 남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낸다면 그나마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예. 대표들이 모인 거니까. 그런데 또 역시 우리 국회의 현상을 보면 별로 그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같이 논의하고 예.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을 내고 이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서 사실 조금 참 예. 답답한 얘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전국 분위기와 맞물려 봤을 때 좀 쉽지 않겠다. 네. 그런 전망을 좀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교연 팀장님, 노동계에선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줄곧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역시 정부가 내놓은 결과물엔 불만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크게 좀 두 가지를 지적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하나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하면서도 ILO 협약 중에 있는 어떤 조항을 지금 스스로 위반하는 이런 꼴을 좀 초래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ILO 핵심 협약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관련법 개정안을 지금 들고 나온 것이 네.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다. 이를테면 주요 생산 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예. 이런 조건을 지금 달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ILO 협약 중에 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해서 예. 현재 있는 노동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이 협약을 비준한다고 하면서도 협약에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를 위반하는 이런 이상한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이제 관련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반쪽짜리 정도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국제적인 상식에 비교했을 때도 별로 그 상식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서 너무 이렇게 의지가 없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이 의결이 됐고 이제 공이 지금 국회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노 교수님, 네.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 물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ILO 협약 8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4개를 비준했었고요. 4개를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중 비준하지 않은 3개를 이번에 비준하겠다는 국무에서 의결을 그렇게 했고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예. 거죠.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비준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ILO 협약 29호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거든요. 예. 그다음 87호 이것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이고요.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 협약을 보호하는 그런 예.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오고 협약을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 이번에 비준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비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비준하게 되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것과 충돌하는 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조법이라든지 뭐 공무노조법이라든지 교원노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개정을 해야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도 시행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지만 사실 협약 비준조차도 조금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또 이제 그 정부에서 그동안 이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제 입법 네. 예고한 게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국무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로 넘어갈 텐데 네네. 개정안이 그 경우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계 또 사측은 사측대로 노사 양측 모두가 지금 불만을 갖고 있어서 예. 서로 양측이 다 지금 그런 것들이죠. 서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금 노사 양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개정안 전체의 또 성안 과정이라든지 국무회 의결 절차, 국회 또 의결 절차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쭙는다면 당장 뭐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좀 서두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과연 국회 처리 가능성 좀 얼마나 좀 전망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또 만약 이번 이제 회기를 넘기면 내년 4월이면 이제 입법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내년 4월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데 이번을 넘겨버리면 입법기가 끝나면 다 무효화됩니다 이게. 아 예. 우리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임시국 회기를 넘기면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예. 입법기가 끝나버리면 20대 국회 네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동안 발의가 돼서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정기국회가 거의 유일한 그런 예. 회기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임시회가 끝나면 누가 그 법안 처리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바로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처리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 정기국회는 일단 국정감사가 20일입니다. 네. 그 이후 끝나면 바로 또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연말 정국으로. 국회의원들이 뭘 관심 갖고 있습니까? 법안 처리가 아니라 자기 좀 지역구에 예산 좀 끌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현재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지만 예. 사실 이 국무회의에서 이 협약 비준안이 의결됐다는 것조차 별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또 지금 조국 정국이 지금 한참 또 끌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비준안조차 통과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 구 팀장님,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노동 구조, 노동 현실이 측면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이 갖는 의미가 뭔지 노동계 입장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핵심 협약 비준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뭐 이 실업자, 네. 해고자들의 노조 가입 범위를 또 확대하고 그리고 뭐 공공 부문에 있어서 또 노조 가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일단 좀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공공 부문에 있어서 이를테면 소방관이라든지 교정직 예. 이런 쪽에 이제 노조 가입이 이제 허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소방관들의 어떤 열악한 처우, 노동 환경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예. 뭐 최근에도 이 소방관들이 쓰는 헬멧을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도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걸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소방관들의 뭐 인력도 부족하고 너무나 열악한 처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계속돼 왔던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문제는 소방관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 노조가
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사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좀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로 돌아올 수 네.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한국이 뭐 FTA 한 16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중에 9개 정도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과연 준수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그 한EU FTA 과정에서 EU에서 2011년부터 왜 ILO 핵심협약 비준 안 하냐 이렇게 계속 예. 얘기하면서 결국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이거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다른 FTA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국제적인 무역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이게 이 국제적인 노동 기준 이런 것을 과연 지킨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수준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단순히 노동계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도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계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죠. 경영계는 무조건 반대 이런 입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찬성은 해야 되는데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노 교수님, 경영계 입장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경영계 입장을 뭐 대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경총 근무하시던 이제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경영대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건 맞다는 겁니다. 예. 우려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뭐 총체적으로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대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입장을 아예 정한 건 없고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게 있죠. 나왔던 게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 단결권을 허용하는 이런 이제 협약의 비준이 되면 그에 맞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해고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그래도 결국 단결권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노조의 힘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산업이 많아진다고 하는 예. 것은 그럴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조원을 확대하면서 결국 생산 활동 만약에 이제 파업 같은 걸 그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게 되면 예. 결국 그 생산 차질이 나게 되고 뭐 일본에 비해서 뭐 생산 차질 일수가 몇백 배 된다는 그 통계도 예.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결국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도 노조 편향적이다. 예. 특히 이제 노동계는 어떻게 조직화된 노동계입니다. 조직화된 노조는 상당히 많은 어떤 범위에서 특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단체 행동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상당히 많은데 경영계는 그에 대해서 방어권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그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한다면 그에 따른 재계의 어떤 사측의 입장에서 예. 방어권을 좀 허용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로 나오겠습니다만 뭐 대체 근로를 예. 일반적으로 허용하라든지 또 뭐 아까 사업장 내 어떤 점거를 못하게 대신 지금 사업장 내 점거는 못하게 돼 있지만 그 앞에 예. 사업장 앞에서든지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업장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뭐 그런 것들을 허용해 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좀 사측도 가질 수 있도록 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이게 네. 국회 비준을 통과한다면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네. 경영계에서도 대체 입법이라든지 그런 방어권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뭐 공무노동조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에 사측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허용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구팀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계 입장이 최대한 결과물이 좀 맞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항상 이런 문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별로 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지금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네네. 지금 정부에서 비준안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뭐 이 교사 그리고 예. 공무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 ILO 이 핵심협약 단결권 확대하는 이런 비준안이 논의가 된다면 가장 많이 기대가 됐던 게 바로 저희들과 같은 특수고용직군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예. 특수고용직군 노동자들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노조법상에서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20만 명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단결권의 확대의 사실 가장 큰 핵심 대상은 이 특수고용 직군도 노조 만들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계에 있어서의 가장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사실은 이런 노조를 결성하지 못해서 이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뭐 이런 사용자들의 갑질과 이런 것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문제 정부가 알아서 일일이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대단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인데 이런 내용이 현재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도 이런 불만을 양측의 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걸 알고 있는 터라 중립안을 좀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정부가 내놓는 중립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런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뭐 교수님과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노사 간의 관계가 결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의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용자 측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는 수십 개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생존의 문제를 걸고 파업을 하고 이 사용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조 있다고 하는 뭐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실은 그 속내를 보면 고용 불안 시달리고 있어요. 언제 정리해고될지 모르고 언제 이 사업이 접을지 모르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라도 임금 좀 올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을 당연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현실에 대한 일단 인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 이제 특수고용직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현재 ILO 핵심 협약 비준에서 정부가 지금 관련법 개정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노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 10%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90%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ILO 협약이 더 적극적으로 된다고 해도 예. 뭔가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무슨 뭐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달라진다? 그렇게 안 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노조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모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농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보면 노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다. 뭐 단결권 가입에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라든지 예. 사람들, 교원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측은 이미 조직화된 노조, 우리나라 조직률이 뭐 한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화된 노조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뭐 무기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공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노동법을 개정하려면 정말로 ILO 협약을 비준으로 우리가 하고 하려면 진심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90% 이상의 근로자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꾸 현재 조직화된 노조에게 무기를 하나 더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갖고 논의한다면 예. 결국은 노사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얘기고 정말로 노조 그야말로 가입률 많은 단결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든가 할 때는 사실은 지금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노조를 아예 조직조차 못하는 예.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단결권 확대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입법 예고된 그런 어떤 노동관계 법령 개정안들 보면 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과연 정부가 예. 과연 정말 ILO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네. 그 정신을 알고는 있는 건지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 조직화된 노조가 아닌 대다수 보통 근로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대목인데 이 부분을 놓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 팀장님, 이 부분은 이 노동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해고자와 실직자가 노조 가입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는 예.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런 내용이 ILO 협약 내용 중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노조는 자주성이 있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전교조에서 해직 교사 분들의 문제인데 네. 뭐 그걸 따지고 보면 사실 전교조의 조합원이 5만 3천 명 정도 된다는데 예. 그 중에 해직된 선생님도 9분이고 사실 그런 규모를 그냥 따지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문제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해서 보면 그 이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이 임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같은 이 업종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잦은 실업이 자주 해고나 실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취업을 하더라도 길게 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새 뭐 비정규직 중에 첨단이라고 말하는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예. 초단위로 사람 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노조원이다 이러면 비정규직들은 가입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직자, 해고자들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또한 뭐 사회적으로 의미는 있다. 다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은 지금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취지로 봤을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노 교수님은 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결국은 허용하는 쪽으로 아마 이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네. 그러나 그럴 때도 이제 우려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은 아까 예를 들어 결국 조직화된 노조 측에서 보자면 만약에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라든지를 발생했을 때 예. 그 사람들이 역시 노조의 울타리 안에 또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사측에 대해서 극렬한 투쟁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이론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비정규직이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노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 그야말로 임금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라이더 같은 경우는 예. 실행한 어떤 횟수별로 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과연 임금이라고 그걸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노조법을 개정한다든가 예. 단결권을 무조건 확대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어떤 그 생각했던 임금 근로자라는 그런 범위의 노조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연구나 사회적 합의가 좀 활발하게 조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확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좀 계속 토의를 하면서 좀 온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번호 6955번님, 노조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기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가? 기업 생존에 책임 있는 노조 활동 범위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시청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팀장님, 정부가 이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방향성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ILO 핵심 협약 비준에 정말로 뜻이 있다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경영계의 반발이 있음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어쨌든 보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 공을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 상황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회로 넘기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ILO 핵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 중에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먼저 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수고용직군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법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논의를 시작하자는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노동부에 설립신고증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이 특수고용직군의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예. 노조를 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전교조와 관련해서도 법의 노조 했는데 그 사실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서도 정부에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도 한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결국 EU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네. 핵심 협약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게 결국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예. 의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들어보면 별로 열의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열심히 예. 또 설득하고 해서 경산회의 맡겨놓고 합의가 안 되니까 공익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양 당사들과 정부가 만나서 열심히 설득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공익위원회 좀 그런 열의를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협약 비준안 그 통과 자체에 좀 진정성 있는 접근을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